맨날 제외하려고 하시며 내가 뭐 고칠게, 이런 성격 고칠게, 내가 이제 안 할게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죠 실제로는. 이 내담자가 뭐 그런 게 고쳐졌냐? 그런 게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안녕하세요 시호님. 9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유튜브를 찾아오게 되었네요. 시호님과 유료 상담 후 4개월에 걸쳐 재회에 성공했고 정말 감사하다고 예쁘게 연애하겠다고 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또 찾아뵈니 뭔가 심경이 복잡미묘합니다. 재회하셨었던 분인가 보네요. 우선 전 28살 여성입니다. 현재 자격증 공부하면서 취업 준비 중인 취준생이고요. 전 남친은 29살입니다. 영어 교사예요. 거리는 차 타고 30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 남친의 표현 부족 때문에 제가 계속 헤어지자고 했고 붙잡다가 이별하고 매달리다가 올차단까지 당했고 힘들어서 상담 받았었는데 혼날 것만 같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친절하고 젠틀하게 상담 잘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뭐 혼나는 건 혼날 만한 행동을 하니까 그런 거겠지 뭐. 딱히 그런 행동도 안 하고 잘 받아들이는데 혼낼 이유는 없죠. 시호님은 그 당시 제가 표현 부족으로 전 남친에게 표현을 요구했던 점들은 정서적인 문제였고 표현을 계속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제 에너지가 항상 부족해 있었기 때문에 전 남친에게 에너지를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제 정서적인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해 휴식하면서 관리하는 법도 알려주셨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덕분에 관리 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들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가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주변 남자들이 저에게 예전과 다르다 뭔가 후광이 난다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에너지 관리 하라고 하신 분들 중에 정말로 에너지 관리,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신 분들은 저런 변화를 겪습니다. 주변인들이 뭔가 밝고 활발해 보인다는 소리를 할 거야. 그리고 뭔가 어떤 내 마인드도 되게 달라지거든요. 예전에는 사사건건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휘말리는 이런 행동들을 했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에너지가 있고 그로 인해 여유가 있으면 휘말리기보다는 좀 대범하게 행동하는 여유라는 게 생기거든 사람이. 이게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인식적으로 그렇게 변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관리를 잘 하셨다는 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나였어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단하다. 그 말을 듣고 저 스스로도 정말 대견하기도 했고 놀라웠고 시호님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약 관리 3개월 후 전 남친에게 재접근을 시도했고 맨 처음 연락을 받을 땐 썩 달가워 보이진 않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저도 노멀하게 대화하고 끝났어요. 사실 전 남친이 답을 이어가려는 것 같지 않아서 세네 마디 하고 끝났는데 제가 그냥 뭐 그래 이러고 답장이 끝났었나?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뒤에 연락 오더군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됐고 전 남친은 데이트 도중 저한테 계속 뭔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내담자의 성격이 변했습니까? 뭐 내담자가 막 내가 막 고칠게 뭐 이런 부분 고칠게 해서 고쳐진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 실제로 내담자의 뭐 성격이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변한 거야. 이 내담자의 여유가 있어진 거야. 어, 뭔가 이 남자가 이 에너지가 넘치고 여유가 있는 이 내담자에게 에너지를 받는 느낌을 받았을 거야. 뭔가 여유 있어 보이고, 밝아 보이고,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야. 그런 척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상 맨날 제외하려고 하시며, 내가 뭐 고칠게, 이런 성격 고칠게, 내가 이제 안 할게,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죠, 실제로는. 이 내담자가 뭐 그런 게 고쳐졌냐? 그런 게 고쳐진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이런 내담자가 근본적인 에너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문제가 회복이 되니까 분위기가 변하고 이 사람이 변했다고 느끼는 것뿐이야. 많은 게 변했다고 느끼는 거죠. 전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별로 없을 뿐이야. 예전엔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뿐이고 이러고 넘겼고 전 남친은 저와 만남 후 제가 빌미잡기를 하기도 전에 전 남친이 만나자고 하면서 긍정적인 만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 남친이 이제 뭔가 이 여자에게 에너지를 받으니까 계속 만나고 싶은 거야. 에너지를 쪽쪽 빨아가고 싶은 거지, 이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 전 남친에게 노력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시호님께 배운 것처럼 마치 심사하는 것처럼 얘기했고 전 남친은 지켜주겠다 하며 저희는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 1월 중순에 재회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놀러 왔던 건 전 남친의 변화였어요. 예전엔 제가 맨날 연락해 달라, 표현해 달라 요구했었는데 웃기게도 이번엔 전 남친이 저에게 예전보다 표현이 줄은 것 같다.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투정이 늘었다는 거예요. 내담자들이 맨날 그러죠. 제 전 남친, 제 여친은 아무리 연락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연락을 신경을 안 써요. 이러시지만 상황이 변하면 인간의 행동 패턴은 뭐다? 이렇게 변하게 된다. 연락해 달라고 오히려 찡찡대고 매달리는 게 상대 쪽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이제 이 여자, 그러니까 이 내담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내담자가 제외하고서도 어느 정도 관계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거죠. 예전이었으면 이것마저도 일일이 변명하며 일을 크게 만들었겠지만 제가 여유가 생기니까 웃으면서 그랬어? 하면서 넘기는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렇게 연애하는 도중 신경 쓰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남친과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시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회식이라든지 특별한 만남을 제외하고선 사적인 만남은 서로 하지 말자. 만약 정해야겠다면 허락을 받아라. 라는 기준이었는데 전 남친이 여사친과 사적인 만남을 허락을 구할 때 사실 전 허락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뭐 안 해주셔도 돼. 그러던 중 전 남친과 데이트 도중에 전 남친이 자꾸 폰을 평상시와 다르게 숨기는 행동을 보였어요. 갑자기 폰을 엎어놓는다거나 이런 행동이요. 뭔가 불길한 촉이 왔지만 연락까지 내가 통제하게 되는 건 또 정서적인 불안감을 보이는 것이고 과한 통제가 된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굳이 꺼내지는 않으셨다. 그런데 집에 운전하고 가던 도중 전 남친이 폰으로 내비를 켜고 운전하는데 그 폰에서 처음 보는 여자 이름으로 카톡이 울리는 걸 봤고 저는 그냥 무뚝뚝하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전 남친이 뭔가 찔리는 것처럼 혼자 얘는 또 무슨 연락을 이렇게 해 이러면서 변명하듯이 행동하더군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좀 놀라운 게 여기서 아무 말 없이 행동하는 게 참 프레임이 좋아진 것 같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이런 행동들을 하지를 않잖아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변한 거야 태도적으로. 그러더니 눈치를 보더군요.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날 벌어지는데 전 남친과 전 데이트 후 각자 집에 돌아갔고 집에 왔는데 제가 전 남친 차에 가방을 뒷좌석에 놓고 내려본 것이 떠올라 전 남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전 남친 쪽으로 가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전 남친네 지하 주차장에서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예전이었다면 분노가 치밀고 다짜고짜 따졌을 텐데 그때 당시는 그냥 너무 허무했고 허탈했고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전 다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가 전화를 했고 전 남친은 전화를 받더군요. 전 가방을 놓고 내렸다. 너희 집에 다 와간다라고 했고 전 남친은 알겠다며 그 여자를 자기 집 쪽으로 올려보내고 마치 지금 내려온 것 마냥 행동했다. 그걸 보고 정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 남친이 어유 칠칠 맞아 이러면서 가방을 챙겨줬고 전 남친을 보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나랑 만난 게 너에겐 불행이었나 보다. 어떤 여자랑 있는 거 봤다. 라고 하니 전 남친은 맨 처음에 놀라며 버벅이면서 변명을 했지만 네가 그 여자애랑 어떤 관계든 상관없다. 서로의 약속을 깬 것 아니냐 얘기하니 그땐 아무 말도 없더군요. 마지막으로 정말 사랑했다. 잘 지내라 하고 가는데 전 남친이 붙잡았고 전 뿌리치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전 남친이 다음날 저녁 저에게 찾아왔고 대화 좀 하자고 하길래 잠시 문을 열어주고 집에 들어와 대화를 했고 전 남친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제발 용서해달라고요. 자기가 미쳤던 것 같다고. 전 용서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서로 깨진 건 신뢰감이다. 네가 정말 날 사랑했다면 이렇게 빌기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음, 헤어져야 한다. 단 몇 개월 뒤에 내가 다시 생각이 난다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그때도 내가 널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진 모르겠다. 근데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그때 대화를 해보려 하겠지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대응도 진짜 완벽한데? 근데 이제 좀 부족한 건 기간을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3개월이면 3개월, 뭐 4개월이면 4개월, 그 정도 떨어져 있자. 얘기를 하셔야 상대방이 그 날짜만 계속 기다리는 행동 패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일단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대응을 알아도 이렇게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알아도 못 하는 거야, 이건. 알아도 못해. 이렇게 해야겠다 해도 못해. 그냥 내가 일단은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고 용서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연애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룰이 있었고
이 굉장히 중요한 룰을 어겼다면 책임지게 만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 신뢰감을 위한 룰이 있었는데 이 룰을 깨트린다면 이거는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용서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왜냐하면 건강한 관계 자체가 되기가 힘드니까. 음? 감정이라는 게 내가 얘를 다시 믿어야지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얘를 받아줘선 안 돼.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이걸 이렇게 행동했다는 건 내담자님의 어떤 자아가 제 할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상대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남자가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후회하면서 매달리는 행동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음, 대응을 너무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핵심을 잘 알고 계신 거야. 내가 말하는. 어차피 남자친구, 여자친구 껍데기적인 관계는 금방 깨지는 거란 말이야. 얼마든지 깨져. 왜?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 여성분은 그 핵심을 잘 알고 그 알맹이를 챙기려고 행동하시는 거죠. 그럼 형식적인 껍데기는 알아서 붙는 거거든, 저렇게. 알아서 매달리거든. 이런 분들은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제외가 잘 돼. 상대방이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 왜? 행동 자체가 모두 희소성이 있거든. 사실 이 멘트 시우님 따라한 건데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존나 잘했습니다. 사실 이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속은 말이 아니겠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 재회를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용서를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들 뿐입니다. 전 남친을 용서하지 않고 재회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럼 제가 후회할 것 같고 또 많이 생각날 것 같고 감정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용서하자니 저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을 함께 하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답정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고민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호님. 뭐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시는데 제가 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 남친을 용서하지 않고 재회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이 대목은 내 의식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냥 이성적인 생각.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의식 세계에서의 생각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 내면 세계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내가 무너지고 자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의식 세계에서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다시 힘들어지고 생각이 나면서 다시 재회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 강박 증세거든. 왜냐면 내면 세계는 일단 안정화가 최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강박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제외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내담자님이 예전에 제가 시킨 대로 본인 스스로를 잘 관리하셨을 때를 다시 상기시켜 보시길 바래요. 내가 내면 세계가 다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다른 이성들과 다시 적응해 봐야 돼. 내 내면 세계가 많이. 그리고 나서 미래의 본인의 감정, 그 판단에 맡기셔야 되는 거지. 지금 생각해서는 결론도 없고 답도 없는 얘기다. 그리고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을 피는 애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어차피 또 피우게 되어 있다. 안 될 놈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럴 것 같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본인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인지는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치 역설적이게도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사람들도 바람을 피지 않고 한 사람에게 안정되고 정착하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은 해. 얘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의식세계의 생각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동은 의식세계로 생각하는 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요. 상황이 변하게 되고 이해관계가 변하게 되면 바람을 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인간이 그래. 그러니까 즉 핵심은 바람을 피우는 이해관계를 먼저 해석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 도덕적으로 뭐 바람을 피우는 게 나쁘고 착하고 안 될 놈이고 비난을 해봐야 아무 도움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람을 피운 놈이랑 헤어지고 안 만날 건 뭐 그런 소리를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얘랑 다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뭐 비난을 하건 말건 뭐가 바뀌어. 그래서 핵심은 바람을 피우는 이해관계를 먼저 해석해 봐야 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담자의 사연에서는 얘가 왜 바람을 피웠는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사연을 덜 적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생뚱맞게 그저 자아가 나약해서 또는 결핍적인 문제 때문에 잠깐의 욕망에 흔들려서 저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관계를 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결핍적인 문제 같아. 얘는 항상 이런 정서적인 결핍적인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될 놈이란 소리야. 이해관계가 안 보여서. 내담자님처럼 아 얘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재회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 내면 세계만 안정화가 돼도 재회 안 하려고 하십니다. 아까 말했듯 얘는 쓰레기야, 갱생이 안 돼,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든 말든 내 내면 세계가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우면 생각이 많이 나게 되고 다시 만나고 싶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제 주변인들이 야 걔는 정말 아니야 만나지 마 뭐 이렇게 말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이랑 싸웠어. 응? 부모님이랑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아 이성적으로 안 되잖아. 부모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입니까? 여러분 낳아주셨고 여러분에게 헌신적으로 보살펴준 분이라 여러분 대체 왜 싸웁니까? 거기서 주변인들이 야 너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왜 싸워 이러면 여러분 주변인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아, 바람 피우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이 나게 되고 얘가 이렇든 저렇든 다시 만나고 싶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세계에서의 생각을 굳이 고치려고 자기 비판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냥 자존감만 떨어져. 내면 세계가 안정화가 되면 내담자님 같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재회를 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자연스럽게 재회 생각이 잘 안 나게 되는 거거든. 내 내면 세계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말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음. 그래서 만약 나중에 되더라도 그때 저 사람의 행동 태도를 보고 본인이 직접 판단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내면 세계부터 안정화시키시고 미래의 본인에게 판단을 맡기시고 지금은 다시 자기 관리를 좀 하셔라.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비판적인 생각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